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운몽 지학사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구운몽의 출제 포인트 살펴보고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구운몽이 가지고 있는 제목의 의미, 이 제목들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구는 등장인물 9명을 말하고요. 우는 구루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 인생무상과 함께 공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몽은 환몽구조, 현실에서 꿈,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 누구? 성지는 신성계의 사람이에요. 신성계의 사람으로서 스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육관대사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동정호의 용왕에게 이 감사치례를 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용왕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법계를 뭐 한 거예요? 파괴한 거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요? 팔선녀를 만나요. 그래서 팔선녀를 만나서 희롱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육관대사가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할 때 잔치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법계를 3가지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서 육관대사는 이 성진에게 뭔가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라는 의도로 어디에 보내요?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 지옥은 풍도옥이에요. 이제 도교에서 나오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갔다가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뭐야? 액자식 구성에서의 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 가서 성진이란 이름으로 성진이 아니고 소유란 이름으로 살게 되죠. 이 소유란 이름으로 살면서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부귀공명을 누려요. 그런 후에 어느 날 인간의 이 부귀영화가 다 덧없는 것이구나라는 인생무상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깨닫는 순간 누가 나타나요? 육관대사가 나타나서 강몽시킵니다.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소설 전체는 이제 꿈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 유교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부귀공명, 그 다음에 출장 입상, 이런 것이 뭐예요? 이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죠. 출세에 대한 욕망이 바로 유교 사상이고, 현실에서 이 성진은 스님이었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거고, 또다시 강몽 이후의 현실에서는 또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을 깨닫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강몽 이후에 공사상을 깨닫고 꿈에서는 뭘 깨닫는다?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입몽 전에, 꿈을 꾸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 도교 사상이 등장합니다. 도교는 신선 사상이죠. 신선 사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동정호의 용왕을 만난다는 거. 동정호의 용왕을 만나러 갔다 온 거, 이게 바로 도교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도교와 불교 또 유교 사상 모두를 담고 있지만 무엇이 중심이다? 불교 사상이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강몽 이후에 공사상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니까요. 인생무상도 주제이지만 공사상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상이 뭐냐면 모든 것은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일체는 고정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사상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글의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인생무상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몽중몽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몽이 뭡니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에서 성진은 인간 양소유로 태어나는데 이 꿈 속 양소유가 다시 꿈을 꾸게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몽중몽 첫 번째가 뭐냐면 양소유가 이 꿈에서 출장 입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나아가서는 대장부로서 이름을 떨치고 대원수로서 이름을 떨치고 들어와서는 재상으로서 이름을 떨치면서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 중에 양소유가 대원수 그러니까 군대의 책임자로서 토범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용왕을 만나요. 그런 후에 또 누구도 만나냐면 육관대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육관대사를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현실의 장면이에요. 현실에서 남학형산 연화봉에서 이제 불도를 닦는 스님이었잖아요. 그죠? 그 현실의 장면이 몽중몽에 보인다는 거예요. 육관대사가 남학형산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보는 거죠. 그때 육관대사는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니 돌아가거라 하거든요. 단지 인사나 한번 부처님께 드리고 가라 라고 하고 잠시 꿈속에서 꿈에서 육관대사를 보는 장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몽중몽은 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부인들과 여러 자녀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벌여요. 그때 부인들에게 자신이 인생무상을 깨달아서 불교 즉 불도를 닦겠다라는 다짐을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최근 들어서 꿈을 많이 꾸는데 자신이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꿈을 자주 꾸게 되므로 이것은 필시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기하겠다. 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는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꿈속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꿈속의 꿈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그죠? 꿈꾸기 이전에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구몽이라는 소설의 작자인 김만중이죠. 김만중이 한글로 쓴 소설이에요. 한글로 쓴 소설인데 누구를 위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해요. 구몽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유복자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이다라는 뜻에서 그죠? 유복자라고 하는데 이런 어머니가 이 자식인 자신을 그죠? 김만중을 아주 정성스럽게 길렀는데 유배를 가게 돼서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마음을 그죠? 전달하기 위해 쓴 소설이라고 해요. 네 번째로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소설이 몽자류 소설의 효시 첫 작품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몽자류 소설을 어떻게 창작하게 되었냐면 그 이전에 조신설화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인데 조신설화는 조신의 꿈이라는 전설이죠. 설화니까
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환몽 구조의 이야기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몽자류 소설은 무엇이고 몽유록 소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몽자류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제목에 꿈, 몽자가 들어가요. 땡땡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구음몽, 옥누몽 이런 게 이제 몽자류의 소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몽자류 소설, 이 구음몽이 효시가 되니까 땡땡몽이라는 소설도 다 뭐예요? 이 구음몽의 영향을 받아 쓴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몽자류 소설은 다 똑같이 뭐야?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꿈속에서의 이 일이 주제가 되는 건데, 이 주제는 뭐냐면 인생무상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몽유록계 소설은 제목이 일단 땡땡몽유록이라고 적혀 있고요. 역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뭐가 다르냐? 주제가 달라요. 자, 몽자륙의 소설은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몽유록계 소설은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조신의 꿈, 조신설화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옥루몽을 비교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건데, 그러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갑시다. 자, 조신설화는 조신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신이라는 이제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조신이라는 스님이 기문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기문의 딸과 맺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기문의 딸과 결혼하여 살았는데, 이 꿈속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이후에 인생무상을 깨달았다는 내용인데, 자, 이것을 또다시 뭐라고도 하냐면 사찰연기설화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꿈속에서 자식이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꿈에서 깨어나서 자식을 땅에 묻은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미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뭘 졌어요? 사원을 지었는데, 즉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정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화죠. 그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토사를 짓게 된 내력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그래서 사찰연기설화 혹은 사원연기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신설화와 이 구운몽의 공통점은 뭐예요? 환몽구조라는 거죠. 환몽구조는 똑같은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조신설화는 원래 꿈 이전의 조신이 꿈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고, 구운몽에서는 꿈 이전에는 성진으로서 살고 꿈속에서는 양소유라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조신설화는 꿈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죠. 하지만 구운몽은 꿈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옥루몽과 구운몽을 비교해 봅시다. 자, 옥루몽은 역시 환몽 구조는 똑같은데, 꿈속에서 주인공들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해요. 그런 후에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즉 지상계의 생활을 모두 누린 다음에 천수를 다 한 다음에 천상계로 돌아가요. 하지만 구몽은 어떻습니까? 이 꿈에서 천상계를 보지 못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어서 강몽한 다음에 천상계, 즉 현실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옥루몽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 세계를 여기서는 현실 세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지상 세계에
에서 꿈을 꿨죠. 그 꿈에서 뭘 봤어요? 천상세계 자신의 전생을 보고 나서 바로 강몽에서 그들이 사는 신선세계 천상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지상세계의 삶을 다 한 후에 돌아가고 구운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옥류몽은 이 현실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이 전기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전기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현실성, 초자연성, 을 보인다는 거죠. 기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것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또 하나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 소설 구운몽은 권선징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은 꿈속 소유의 삶이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속 소유의 삶은 뭐야? 유교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것, 뭐 출장, 입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8가지가 나왔나요? 자, 구운몽이란 제목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 주제는 인생무상과 공사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인생무상과 공사상과 관련된 선지를 고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인생무상은 뭐야? 인생이 덧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사상은 현실과 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 요거 그죠? 찾으시면 되고, 그러한 시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중에 인생무상에 대해서 다루는 시조 뭐 있습니까? 고려 멸망을 한탄하는 시조. 그죠? 산천은 의구한데, 그죠? 산천은 의구한데, 옛 사람들은 간대가 없다. 요런 내용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몽중몽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몽중몽은 뭘 보여준다? 현실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것. 이 현실 세계는 성진이 본래 살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몽자류 소설의 효시이다. 그 다음에 한글이다. 한글로 쓴 소설이다 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성, 뭐 꿈속 소유의 삶은 뭐야? 유교적 가치를 다룬다. 인물 간 대화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8번째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내용 중에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성어,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것까지 파악하시면 완벽하게 내신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내용은 다음 파일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